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2024년 12월 6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평화나무가 고발을 했고 검찰이 기소한 어떤 보수교회 목사 선거법 위반 재판에 제가 증인으로 출석하기 때문에 오늘 오전 9시 40분부터 해야 하는 방송을 앞당겼습니다. 부득이 집에서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서 방송을 쉴 수 없어서 짧게나마 집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형법에 따르면은 윤석열은 내란의 우두머리로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는 가장 무거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국방부 장관 김용현 등은 내란의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기 때문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야 합니다. 최소 5년은 바깥 생활을 못한다는 얘기죠. 근데 5년 정도겠습니까? 지금 김용현은 두문불출 상태입니다. 그의 집은 홍은동 벽산 아파트인데 박선원 의원이 오마이TV에서 밝힌 것을 보면 그 집에는 아직 안 가고 아마 대통령 근처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한남동 국방장관 공관에 있었다고 하지요. 그가 제주도를 통해서 비자 없이도 들어갈 수 있는 일본으로 가려 했다. 이런 썰이 나돌았습니다. 자, 그러나 국가수사본부의 출국 금지로 지금 국내에 갇혀 있습니다. 어디 튀지 못하게 됐습니다. 밀항하지 않는 이상은 밀항하고도 남을 인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지른 죄가 있는데. 자, 문제는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은 김용현이 국내에 남아서 윤석열 지근거리에서 제2의 계엄을 획책할 가능성입니다. 이번 쿠데타를 실행한 사령관들이 모두 그대로지요. 한 사람도 경질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경질되겠습니까? 우두머리가 윤석열인데. 그렇다 해도 지난 12월 3일에 했던 식으로 제2의 계엄령, 제2의 친위 쿠데타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불가능할 거예요. 우선 국민이 경계심을 풀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공직사회도 얼어붙었습니다. 이미 군 내부에서도 그때 왜 우리가 그 명령을 따랐나 하는 탄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행에 옮긴들 당장 윤석열이가 카메라 앞에 앉아가지고 계엄령을 발표한다 한들 군도 경찰도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아마도 다음에는 북한과의 교전, 즉 전쟁 개시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들이 국회를 접수하려다가 실패했지요. 자, 그런데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양구군청은 접수했습니다. 사실 5.16 쿠데타 때 박정희는 당시 남산에 있던 KBS를 장악했지요. 근데 웬 양구군청? 양구 군민이 2만 명 갓 넘거든요. 양구는 왜? 윤석열이 지난 3일 밤, 화요일 밤 10시 23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20분이 지난 시점, 바로 밤 10시 50분쯤 육군 21사단이 양구군청을 접수했습니다. 자, 그런데 계엄사령관 임명 시점은 언제였냐? 11시 25분이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35분 후에 계엄사령관이 임명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35분 전에 양구 군청이 접수된 거예요. 군에 의해서. 아니 계엄사령관이 임명되지도 않았는데 양구 군청을 점령해버린 것입니다. 21사단 군사경찰대대 관계자와 교훈참모 등 6명이 그렇게 해서 양구군청을 점거했는데요. 자, 이런 전대미문이죠. 군 부대원이 군청을 점거한 역사가 과거에 있었습니까? 네. 자, 북한과 전쟁을 벌일 목적이었다. 양구는 바로 휴전선이 있는 지역입니다.
북한과 전쟁을 벌여야 국내 정치를 장악할 수 있거든요. 무모한 짓입니다. 우리 장병들의 생명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국민의 생존 기반, 일터, 또 가정, 송두리째 파괴될 수도 있는데 이 불장난을 저지르려고 했던 것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주목되는 발언이 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NSC가 계엄령 선포 몇 시간 뒤에 짧은 성명을 하나 냈는데 미국은 이 발표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 우리는 한국에서 우리가 목도하는 상황 전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국지전. 이것은 윤석열의 오매불망입니다. 이래야 계엄령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세를 강화하고 악화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무인기 침범 사태로 한반도 전 정세가 가파르게 고조되고 대북 전단과 쓰레기 풍선, 확성기 방송이 오가면서 한반도 긴장을 일촉즉발의 위기로 만든 장본인 누굽니까? 이 인간이에요. 예, 왜 이렇게 했습니까? 남북 간의 충돌 우려를 높여서 계엄령으로 가려는 빌드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은 그동안 북한을 향해 도발하라, 도발하라 이랬던 거예요. 도발하면 곧바로 계엄령을 선포해서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협력을 안 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전쟁으로도 버거운데요. 자, 그런데 한반도 전시작전을 윤석열이 허락도 없이 펼치려 든다면은 당연히 미국이 원치 않는 바인데다가 주한미군이 자동적으로 이 전쟁에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동안 미국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한 바는 없지만 어쨌든 평화 관리를 해오려고 했습니다. 자, 윤석열이 국내 정세가 뜻대로 되지 않자 계엄령을 통해서 국회를 해산하고 이와 함께 전쟁을 벌여서 국면을 완전히 자기 손으로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네, 국회가 장악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만약에 했다면은 전쟁으로서 이 국회 해산을 공고히 하고 국내 정치를 장악하려 했다. 이 시나리오는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대단히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미국 이야기 잠시 후에 할 텐데 윤석열은 그래도 이성을 가진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렇게 하겠는가? 아닙니다. 윤석열은 미쳤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미 대통령은 미쳤다. 이 대통령을 끌어내리지 않는 한 우리는 방어권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저들도 준비할 것이다. 한 번 실패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을 채워서 계엄을 다시 시도할 수 있다. 무력을 동원한 비상계엄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들이 국지전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직 체포되지 않은 쿠데타 수괴 윤석열을 확실히 끌어낼 수 있도록 뜻을 모아야 하고요. 또한 우리의 의지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잠시 후에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연결해서 현재 정세 소상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